유식무제, 무식유제, 유식해지는 채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한자 게임 프로젝트 유식 한자TV 유식한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습관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은 익힐 습, 관은 익숙할 관입니다. 음과 훈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함으로 익혀서 익숙해진 행동 양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익힐 습이라는 글자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힐 습은 깃우라는 부수와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흰백이라는 견해가 있고 날일 또는 스스로 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깃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우는 새의 날개와 깃털이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날아다니는 짐승의 털은 깃우를 사용하고 길짐승의 털은 털모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꿩적이라는 글자인데요. 깃우에 새추가 들어가서 멋진 날개를 가진 새인 꿩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깃우가 들어간 글자 중에 날개익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뜻을 나타내는 깃우에 음을 나타내는 달을 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요. 이가 익으로 음이 바뀌어서 날개를 뜻하는 날개익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우익과 좌익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파진영, 좌파진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우익수, 좌익수, 축구에서는 라이트윙, 레프트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윙은 날개라는 단어죠. 날개에 관한 부수를 간단히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일비인데요. 새의 양 날개를 그린 모양이어서 원래의 의미는 날개였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펼쳐진 모습에서 등지다, 위배되다 라는 뜻이 나왔고 아니다, 그르다 등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헐뜯을 비는 어떤 사실과 다르게 말함을 나타내는 헐뜯다, 비방하다 라는 뜻이고 슬플 비는 마음이 영 아니다 라는 의미로 기분이 좋지 않다, 슬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비라는 단어는 옳을 시, 아닐 비로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는 말다툼을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아닐 비는 그 자체가 부수이고요. 이와 같이 글자 자체가 부수인 글자를 재부수라고 합니다. 또 날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 자체가 부수인 재부수입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인데요. 소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의 글자였습니다. 머리와 몸체, 양 날개를 형상화해서 하늘을 향해 세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날비이고 날다, 빠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안일비와 날비 두 글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단어는 비행이라고 음은 같지만 뜻은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그릇된 행동이라는 뜻이고 뒤의 것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비상이라는 음은 같지만 앞의 것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나타내서 비상구라고 할 때는 평상시와 다를 때 다니는 출입구를 말하고 비상사태는 평상시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뒤의 것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흰백을 보겠습니다. 흰백은 원래 초와 심지를 그린 것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에서 희다, 깨끗하다, 밝다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흰백에는 아래다, 말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가로왈의 변형으로 흰백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로왈은 입구자 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짝대기로 그어 만들어진 글자인데 공자왈 하면 공자께서 가라사대의 뜻이 되지요. 고백이라는 단어는 사실대로 말하다는 뜻이고 독백이라는 단어는 혼자서 말하다의 뜻으로 흰백이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날일이라는 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를 형상한 글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선은 삼조고를 나타낸다는 설이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날이나 태양, 낮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날 요라는 글자인데요. 날일자와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조금 전에 보았던 꿩적이라는 글자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 꿩. 그래서 빛날 요는 새의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그린 글자이고요. 7개의 빛나는 물체는 해와 달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말하는데 여기에 빛날 요를 사용해서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 잘하는 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글자인데요. 사람의 중심인 머리에서 그 머리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코인데 그래서 나 자신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나 얼굴을 지칭하는 부수인 머리혈이나 머리수, 얼굴 면자에도 공통적으로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가 코를 의미하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냄새취라는 글자입니다. 개견이라는 글자 위에 스스로 자가 얹혀 있는데 냄새를 잘 맡는 개의 코를 나타내서 냄새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익힐 습을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익힐 습은 깃우라는 부수에 이 부분은 여러 설이 있다고 했죠. 흰백 또는 나릴 또는 스스로 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가 날개짓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횟수를 되풀이하여 연습하듯 또는 아기가 말을 배우기 위해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익힌다라는 의미로 익히다, 반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할 관자를 보겠습니다. 익숙할 관은 신방변에 꿰 관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신방변은 애정편에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심이 글자의 왼쪽에 있을 때 변형된 글자이고요. 글자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심장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곧게 펴지고 오른쪽 환액이 줄어들어 생긴 부수이고요. 마음, 생각에 관련된 글자에 쓰여집니다. 이것은 꿰관이라는 글자인데요. 꿰뚫을 관과 조개 패가 합쳐져서 생겨진 글자입니다. 꿰뚫을 관은 글자 모양 그대로 물건을 고정하기 위해 긴 막대기로 꿰뚫은 모습을 그렸고 꿰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모양이 비슷한 말무라는 부수에 속해 있습니다. 조개패는 근하신년편에서 다루었는데요. 조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 재물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꿰를 관자는 꿰뚫을 관과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로서 엽전등과 같은 구멍이 뚫려진 동전을 꿰어낸 모습으로 꿰다, 뚫다, 통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할 관을 보면 신방변에 꿰 관이 합쳐진 모습에서 꾸러미에 끼어진 엽전처럼 어떤 생각에 묶여 고정되어 있는 마음의 의미로 익숙하다, 버릇이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의 뜻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힐 습, 익숙할 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뜻은 어린 새가 스스로 나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부단히 익혀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며 또는 습관이라는 뜻은 꾸러미에 끼어있는 엽전처럼 묶어서 늘 하던 대로 이끄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부단히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그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실험을 영국 런던 대학의 제인 위들 교수팀이 했는데요. 그 결과 같은 행동을 의지적으로 최소한 66일을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그 행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습관은 우리 인격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격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습관은 열심히 익혀서 좋은 인격의 옷을 입으시고 품격 있고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습관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바닥에 같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써보셨습니까? 유식 한자 채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말인데 대충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자로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유익한 TV가 되겠습니다. 5천만 한국인이 모두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유식 한자 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